도시와 지구를 구하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4강에 걸쳐서 저희가 자원순환, 쓰레기의 모든 것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만 특별히 사회를 맡게 된 자원순환맨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대신 제가 오늘 특별 사회를 좀 자원순환맨이 좀 한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3.1절 연휴였죠. 연휴가 이렇게 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쓰레기 문제거든요. 2020년도 4분기, 그러니까 12월 달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 주문, 그리고 뭐 택배 이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동월 대비 한 30% 정도 상승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은 쓰레기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도 자원순환맨도 이제 돌이 되어간 2세가 있는데요. 장난감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장난감을 다 어떻게 처리하나. 어마어마한 이 장난감 양, 부피도 크고 여러 가지 보니까 여러 가지 재질로 천으로 그리고 뭐 대는 알루미늄으로 또는 뭐 고철로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너무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준성 사무총장님이신데요. 박준성 사무총장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인 이제 금자동이 대표이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정책 자문 특별 보좌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2의 상임 인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준성 사무총장님 모시고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요. 또 장난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그러면 우리 박준성 사무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트루의 박준성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난감만 재활용하거나 플라스틱 장난감 만을 다루는 그 환경운동 단체나 아니면은 기업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장난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그 정도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장난감 쓰레기 문제나 장난감을 재활용한 거는 1998년부터 했어요. 23년 동안 이 일만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요새는 아예 그냥 환경운동 단체 트루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PPT에 보시는 곳은 저희 트루 3층이고 진짜 장난감이 많은 곳이죠. 제가 이론가나 환경운동가 중에 뭐 이렇게 잘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나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장난감들은 거의 한 80% 이상 플라스틱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들이 버려지면 과연 어디로 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집어넣어서 넣으면은 얘네들이 재활용되는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난감이 장난감으로 아니면 물질 재활용이라고 그러죠.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이
장난감으로 재활용되는 비율, 그러니까 얘가 장난감으로 다시 쓰이는 비율은 통계를 잡지 못할 정도로 거의 없어요. 0%라고 저희가 보고요. 이렇게 한 해 평균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류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는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류라고 해요. 작고 복합적이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폐기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에서는 재활용 업계에서는 다 장난감이라고 해요. 장난감도 장난감이라 그러고 뭐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도 장난감이라 그러고 뭐 작은 시계, 탁상시계 이런 것도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난감들이 한 해 평균 폐기되는 양이 240만 톤인데 240만 톤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1톤 트럭에 장난감을 가득 실어서 제주도로 한 바퀴 돌려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27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고 이게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 버려지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버려지는 장난감이 매립되고 소각되는 비율이 95%.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려지면 그냥 버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립이 됐거나 소각이 될 텐데 이게 95% 이상이고 만약에 매립이 됐을 때 얘네들이 그 플라스틱이 썩는 시간 있잖아요. 생분해된다 그러죠. 생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00년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00년도 실질적으로 이거까지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이 생겨난 이래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썩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계속 분해되고 있는 중인데 워낙 그 고분자 화합물이라서 거의 썩지 않고 땅속이나 아니면은 바닷속을 다니면서 이렇게 잘게 분해되고 있죠. 플라스틱 성분을 유지한 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제 장난감을 다루고 있지만은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두 종류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는 재활용을 염두하고 만든 플라스틱들, 또 하나는 재활용 그 자체를 염두하지 않고 그냥 소비만을 위해서 만든 플라스틱들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알기로 페트병 이런 것들 같은 건 재활용을 염두하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얘네들을 잘 분리수거해서 다시 페트의 연료로 쓸 수 있을까를 염두하고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게 규제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난감류가 진짜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도무지 재활용이라는 걸 염두하지 않고 만들고 오직 소비만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온 플라스틱이 다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났던 이 장난감류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소각되면은 이렇게 펠릿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석탄화력 발전소의 땔감이라든지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의 땔감으로 쓰이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시 외곽에 있는 공장지대에 보일러를 돌리는데 이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친환경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태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플라스틱을 태우면은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이옥신 나오고 일산화탄소 나오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걸러지면은 미세먼지라고 안 하겠죠. 안 걸러지고 세상에 나오니까 미세먼지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버젓이 친환경 정책이라 그러면서 이런 시 외곽지대나 공장지대에 보일러를 돌리는 데 쓰고 있어요. 저런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는 집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래도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니죠. 근데 더 웃긴 게 우리나라 저런 플라스틱 펠릿을 70% 정도 태우고 일본에서 외국에서 아주 양질의 플라스틱 쓰레기 있잖아요. 펠릿을 30% 정도 가지고 와야지만 태울 수 있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소각되고 있고 소각돼도 굉장히 안 좋은 대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립이 되면 결국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런 사진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매립돼서 그것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저렇게 동물들이 먹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거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햇빛을 받아서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이게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플랑크톤이 다시 모의 먹이가 되고 먹이가 돼서 인간의 밥상까지 오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 속에도 막 한 번에 뭐 한 300개 이상씩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오고 한 달에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두 장 분량은 꼭 먹는다라고 이야기. 플라스틱을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편하거나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런 플라스틱이나 분해되지 않은 재활용되지 않은 제품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소비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고 사회적인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그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장난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질까? 지금 재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분해돼서 재생돼서 이거 다 쓸 수 있는 건데 왜 분해되지 않고 버려질까? 이게 문제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 4개의 장난감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이 뭘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그렇죠? 3번하고 왜냐면 블럭 종류는 단일 재질 ABS로 되어 있고 브로마블도 종이하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얘네들 재활용이 되게 가능해요. 그런데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복합 재질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재활용을 하려면 일단은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죠? 이게 그 BMW i8이라고 하죠. i8 한 2억 정도 되는 자동차예요. 2억 정도 되는 자동차인데 비싼 차입니다. 이 자동차 장난감을 재활용하려면 일단은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해야 돼서 이 뚜껑을 따기 위해서는 이 8개의 나사를 일단 풀어야 돼요. 그래서 딱 뜯어보잖아요. 뜯어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전선 같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바퀴에는 고무가 달려있고 기판이 달려있고 그리고 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꼼꼼히 분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PPT 틀어줄 수도 있나요? 재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재활용하려면은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쓰레기 전문가죠. 전문가가 분해를 하면 한 1kg 정도 분해를 하는데 1kg 정도 분해를 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려요. 30분. 그래서 1kg의 장난감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1kg의 장난감 플라스틱 가격이 한 현재가로 한 40원 정도 합니다. 40원. 그러면은 30분에 40원 정도를 걸고 1시간에 100원도 안 되는 거니까 플라스틱만 예.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하면은 100원을 못 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을 금자동이라는 사단법인 투루에서는 일일이 다 분해해가지고 저렇게 13가지 종류로 분해를 하거든요. 13가지 종류로 분해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그리고 쓰지 못하는 애들은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되는 양은 한 10% 이내고 나머지 90%는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단법인 투루는 뭐 부모님이 재벌이라서 저걸 재활용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23년 동안 그 장난감을 분해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과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난감,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해. 지금처럼 재활용 시스템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나 국가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건 기본이고, 저희 같은 뭐 환경운동 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와야 되는데, 그 되게 재밌는 뭐 그 솔루션이 많긴 해요. 한 가지 결론은 플라스틱 쓰레기 가치를 높이면 돼요. 얘가 아까 4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한 10,000원 정도로 높이면은 얘는 쓰레기가 되지 않아요. 방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이 좀 많으면은 그렇게 이제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한 예를 되게 많이 들어드릴 텐데, 소셜 플라스틱 프로젝트라는 데이비드 카치라는 분이 실험했던 그 얘도 있고, 두 번째는 스마일 플라스틱이 영국의 그 재생 플라스틱 그 업체인데 되게 재밌는 업체예요. 얘네들도 그 재생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치를 진짜 수직 상승시켰던 일인데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금자동이나 아니면 사단법인 투로는 어떻게 이 장난감 플라스틱 조각들의 가치를 높였냐면,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 10몇 년 동안 헤이리에서 쓸모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모가 뭐냐면 쓸모없이 버려진 장난감의 모습 대신인데, 버려진 장난감을 분해해서 분해된 플라스틱 조각으로 새로운 장난감과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거 창의적인 어떤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목적은 어떻게 얘네들을 분해하고 이 분해된 비용들을 뽑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도 분해가 목적이, 재활용이 목적인데, 하다 보니 장난감이 주는 따뜻한 속성이 장난감을 분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0,000원에서부터 한 60,000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40만 명 정도 다녀왔어요. 그럼 돈도 꽤 많이 번 거예요. 이게. 까먹기도 되게 많이 까먹었지만,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수업의 내용들을 다,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 플라스틱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일을 업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업사이클 들어보셨죠?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인데, 그 쓰레기에 여러 가지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가미해서 이 쓰레기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일, 이걸 갖다가 업사이클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활동이 되고 있고, 뭐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그램 되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로는 장난감 마켓 쓸모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장난감 세 조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난감 조각을 가지고 랭덤으로 붙여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건데, 목표를 두지 않아요. 또 내가 뭘 만들어야지라는 그 작품을 이렇게 찾아가는 목적을 두지 않고, 일단 붙이면서 생각하는, 이걸 갖다 오토마티즘이라는데 자동서술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붙임과 동시에 만든과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게 8살짜리 아이가 만든 거거든요. 제목이 지진 대피탑이래요. 지진 대피탑. 이 위에는 절대 산소를 만드는 그 산소 공장이고요.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피하는, 지진이 나면 요 대피소에 들어와서 한 500명 정도 피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밑에는 물과 라면과 밥이 들어있는 그 식량 창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를 만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만든 건데,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되게 마음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여기가 이제 글루건이라는 도구를, 풀을 통해서 만든 글루건도 일정 정도의 플라스틱 총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작품을 만든 다음에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이것도 이제 6학년짜리 아이가 만든 건데 생각을 모으는 아이래요.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머리는 비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주머니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생각들을 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다 주워왔대요. 담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다시 게임만 하고 막 어디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생각 주머니 생각들에 거미줄이 쳐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놀아야 된다 막 이런. 근데 이게 이제 장난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저희가 주는 그 기법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난답니다. 요거는 삶의 무게인데 되게 재밌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처음에는 이런 하트에 포크를 꽂아놓고 만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몇 분 안 남기고 수업 시간에 안 남기고 막 폭주해서 만들더니 이런 걸 만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면 되게 삶이 무거울 때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래요. 근데 요 옆에 그 접시에 엄마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형을 골라가지고 이 인형이 엄마 사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캐릭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엄마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뒷발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는 이제 아픈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친구인데 이런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게 장난감이 주는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장난감이 버려진 장난감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40만 명 정도 아이들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폐라는 작품이거든요. 폐가 시커멓게 탔는데 이 앞에 제품들이 뭐냐면은 옥시크린이라는 제품들이에요. 옥시크린인데 옥시크린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면서 만든 폐라는 작품. 되게 가슴 아프죠. 근데 장난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쓸모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인이라는 작품인데 그림자를 보시면은 노인이죠. 그림자. 장난감은 어릴 때 가져놓는 거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10몇 년 동안 계속 40만 명. 작년에는 별로 못했어요. 코로나 때는 많이 못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못한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난감학교 쓸모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선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얘기는 진짜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장난감학교 쓸모는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장난감학교 쓸모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야 돼. 굉장히 빡빡한,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들어야지만 장난감학교 쓸모를 할 수 있게끔 트로에서 장난감 조각들 있잖아요. 조각들을 공급해드려요. 그때 공급해드리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키로당 장난감 조각 부서진 조각 있잖아요. 분해된 조각 키로당 한 10,000원 정도에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진짜 많이. 그러니까 1kg 정도의 장난감을 가지고 가시면 10명 정도 아이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데 10명이면 그냥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자꾸 제가 알기 쉽게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를 심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장난감 플라스틱 조각들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돼서 태워지거나 매립되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얘네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들한테 훨씬 더 재밌고 좋은 영감을 불러줄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혁신인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도 그리고 모두 요즘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장난감 쓰레기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내용으로 결론을 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장난감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장난감한테 물어보는 일인 거죠. 뭐냐면 너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어떤 아이였었냐? 어떤 장난감이었었냐? 너는 어디가 고장났냐?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겠냐라고 계속 묻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가 플라스틱 장난감 BMW i8인데 얘는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예요. 재활용도 안 되는데, 근데 얘한테 이 아이의 구조하고 진짜 그 BMW i8의 구조 있잖아요. 구조하고 이게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리모컨으로 가는 장난감 자동차인데 얘의 그 원리는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로 돌아가는 차거든요. 근데 진짜 BMW i8은 배터리와 모터로 가는 전기차예요. 그러면은 BMW i8을 뜯어보지 않고도 그 원리를 장난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묻고 대답하는 일인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운동이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서로 물어보고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그 관계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쓰레기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진짜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애정을 가지고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은 얘네들이 언제부터인가는 쓰레기가 아니라 좋은 어떤 그 예술의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야기의 도구가 돼서 우리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과학 교과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단법인 트루라는 곳을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거기서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드릴 겁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지만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의 철학을 담아서 활동해 주신 박준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저희가 흥미 있는 시간입니다. Q&A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프라인 참여하신 우리 참여자분께 먼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와 함께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7살, 5살 남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요. 저희 집이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장난감 플라스틱 복합 폐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한 상자가 있어요. 그 한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거를 사실 처음에는 쓰레기통에 그냥 막 고자비로 버리려고 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이 강연이 있는 걸 알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신 그런 것 중에 장난감은 분해해도 그 장난감에 따뜻한 속성이 있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그거를 집에서 분해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집에서 아이랑 또 그거를 간단하게 그거를 활용해서 놀이감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난감학교 쓸모의 목적은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어떻게 하면은 그 분해를 해서 분해된 플라스틱을 다시 쓸 수 있게 할까라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장난감학교 쓸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희가 4살부터 90세까지 했거든요. 다양하게.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때는 대기업 연수 프로그램. 그래서 막 몇백 명 모아놓고 장난감학교 쓸모를 했었어요. 청소년들도 되게 좋아했고 그게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집에서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장난감학교 쓸모의 매뉴얼을 쫓아가시면 돼요. 분해를 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엽지덕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재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집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타깝게 장난감은 분리수거함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재활용이 안 되고 중간 집화장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분류돼서 다시 소각장으로 간다거나 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장난감들 있잖아요. 너무 크지 않은 장난감들 플라스틱으로 된 봉제 인형 같은 경우는 어딜 가서도 쓰레기더라고요. 이거는 재활용할 수가 없고. 근데 이런 플라스틱 장난감 중에서 한 50cm 이하의 장난감은 수단법인 툴에서 다 봤습니다. 다 받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분해를 하고 분해를 해서 분해된 걸로 원료 재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장난감학교 쓸모의 재료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많게는 몇십 박스씩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장난감을 기부받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서 질문 해주신 분 중에 이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수업에 사용된 장난감 어디서 모으시나요? 기증을 받으시나요? 이렇게 지금 어디서 수집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네요. 장난감을 수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장난감을 모으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중간 집화장이라든지 이런 재활용 센터에 가서 장난감을 모아온 적도 있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파손되고 너무 많이 오염돼서 아이들한테 뭘 만들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중간 집화장이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오염된 거랑 같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기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로로 들어오는 장난감 중에 한 70% 정도는 업체에서 들어와요. 업체에서 새거 상태로 버려지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2천억 원어치 정도가 포장도 안 뜯고 매장에서 진열되는데 먼지가 탔거나 아니면 박스가 좀 찌그러졌다 그럼 걔네들은 다 폐기물로 분류돼서 다 버려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훨씬 더 쓰레기 쪽에서는 좀 더 악질적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분리를 하려면은 포장도 벗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매립이 되거나 그대로 저기 되는데 아무튼 그런 장난감 업체나 아니면 유통업체, 생산업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장난감이 진짜 필요한 아이들한테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한 애들은 필요한 아이들한테 기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자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분류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요새는 전에는 많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택배로 전국에서 다 보내와서 아무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재활용 업체라기보다는 산업체라기보다는 업사이클이나 재활용 교육
환경운동을 하는 어떤 단체거든요. 근데 아주 애매한 지점에 있어요. 애매한 지점. 그 단체라고 하기에는 들어오는 규모가 너무 많고, 업체라고 하기에는 이 재활용하는 그 규모가 좀 너무 적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애매한 규모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장난감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걸 수집해서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에 지속 가능하게 단체나 업체가 이제 유지되려고 하면 계속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환산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수입도 창출되어져. 그런 이제 경제적 규모로 이제 만드는 과정들을 아까 이제 강의 중 하는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그때 일단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것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생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근데 저보다는 저희 후배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행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은 그게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꼭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뭐 안정적인 공무원이 돼야지만 좋은 사람인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도 충분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좋은 직업인데, 장난감 쓰레기를 가지고도 23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지 않고 싶어요. 후배들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이 일을 하고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재활용 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업사이클 사업은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두고 있는데, 그게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이걸로 교육시켜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없이 이게 해야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23년 동안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거든. 지금도 뭐 잘 산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망하지 않은 게 진짜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걸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운동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변화에 대한 의지나 변화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거든요.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이 환경운동을 한다, 세상을 바꿀 생각 없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업사이클을 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 이 지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떤 재료나 아니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되게 어처구니 없이 시작이 되긴 했어요. 옛날에 얘기하려면 되게 긴데, 아무튼 유학 준비하다가 유학 자금이 하나 모아볼까 해서 소자본 창업으로 재활용 사업을 옥스팜이라는 영국계 사회적 기업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1998년도에 4평에 400만 원을 가지고 소자본 창업을 한 게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교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장난감 재활용 아저씨가 됐어요. 박사님 뵀으니까. 또 패널 참여해주신 패널분께 한번 또 질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대타면서 즉각적으로 패널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외국에서 많이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대전에 온 지는 지금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작년에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우연한 기회에 대청호 근처에 주말 농장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기트차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간에 어차피 차를 만들 거면 친환경으로 농약 없이 해야 돼. 나 이제 소실해가지고 주말 농장을 했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이렇게 잡초를 키웠냐, 농작물을 키웠냐 이렇게 욕을 먹고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주제가 또 이렇게 장난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거하고 같이 붙이게 돼서 항상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고 이 오늘 주제 장난감의 재활용의 이 부분이 이 장난감은 세대를 불문하게 향수를 느끼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때는 마징가 제트, 바비 인형 이렇게 이런 거 아무튼 장난감은 딱 떠오르는데 이런 세대를 불문하고 장난감은 이제 향수를 불러주기는 가장 우리한테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 장난감이 꼭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노년에 들어가면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이제 보면은 요즘은 거의 뭐 빅스 시대라고 해서 이제 70대 후반에 노령 세대가 많이 주어지는데 그 노인들이 뭐 치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장난감 재활용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세대가 아우르게 뭐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장난감을 스트레스용으로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부숴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내면 노년들은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예술작품으로 옛날에 향수를 해서 예술작품으로 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대표님께서 조금 아이디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실지 묻고 싶습니다. 실버에 관련돼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버 세대가 너무 빨리 은퇴를 하시잖아요. 너무 멀쩡한데 너무 똑똑하시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실버 교사 프로그램을 만든 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재정이 아니고 강진구청과 함께 그 실버 재창업 그래가지고 장난감 학교 쓸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받고 어린이 대원이나 그 근처에서 이제 장난감 학교 쓸모를 여는 것까지 창업까지 연결된 프로그램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죠. 코로나가 진짜 변명거리를 진짜 많이 줘요. 잘 못한 거를 아무튼 그런 그 교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실버 교사들이 장난감 학교 쓸모 선생님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상으로서의 실버인데 뭐냐면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프로그램이 그렇게 프레시한 게 신선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장난감 학교 쓸모를 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졌을 때 우리가 뭐 노인의 노인 문제의 모든 걸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장난감 학교 쓸모를 충분히 대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을 하신 예도 되게 많이 있으시니까 궁금하시면은 투로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대전에서 그러는 그 실버 대상으로 한 장난감 학교 쓸모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은 대전에선 저희가 공동육아 팀들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선생님들 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시간 맞습니다. 예, 영업을 다 하고 있네요. 온라인 질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충남의 학교인데 교사 양성 과정 기관 요청기관으로 방문하셔서 해줄 수 있냐?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능하다. 충남의 학교의 선생님들 일정 정도 모이면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일정 장난감 학교 교사들이 이제 민간 자격증인데 실제 그냥 장난감을 분해해서 이걸 뭐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철학들 있잖아요. 철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쓸모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역에서 어떤 그 조건이 되면은 저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리바리 싸들고 며칠 동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군산 같은 경우는 한 학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가서 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장난감 학교 쓸모 수업을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고 교사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하세요. 서울에는 장난감 학교 쓸모 교실을 만든 학교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이라서 그래서 거기 장난감도 분해하고 만들고 교실 하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원순환 교육으로는 환경 교육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늘어가겠죠. 네. 온라인 질문 하나 또 보면은 네. 이거는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었던 것 같은데 쓸모에서 업사이클링된 장난감은 재활용이 다시 되나요? 네. 네.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를 다시 쓰레기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난감 학교 쓸모의 목적은 장난감 분해에 있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얘네들을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기본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되게 어떤 유혹이 많았었냐면요. 저희 이제 교사들이나 이사진, 영업하시는 이사진들 분들 중에서 좀 더 예쁘게 만들자, 다른 재질을 좀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작품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재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조각물, 장난감은 거의 ABS라는 장난감,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어요. 이런 그 작은 플라스틱들 같은 그 장난감들은 그래서 근데 장난감에 쓰이는 ABS 플라스틱이 요것만 따로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양질의 플라스틱이에요. 그 양질의 플라스틱이 그래서 ABS만 모아놓은 플라스틱 프레이크는 가격이 제일 비싸요. 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PE 뭐 이런 것들보다 ABS 가격이 한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장난감 학교 쓸모의 그 목적은 분해에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또 하나 그 추구하는 게 재사용이거든요. 얘네들을 굳이 원료로 재사용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뭐 때가 타고 조금 좀 고장 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일, 가끔 하는 일인데 그 해외의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그 뭐냐면 그 미니카, 제가 이제 모아놓은 미니카를 뭐 몇백 대 아니면 뭐 1000대 이렇게 보내드리면 들고 나가기도 되게 쉽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게 재활용인데 그 외국에서는 그 미니카가 없기 때문에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학용품하고 미니카랑 같이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쓰레기인데 거기서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장난감이 되는데, 그래서 재사용 있잖아요. 굳이 그 장난감 재활용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산업화를 거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서 또 다시 장난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훌륭한 재활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료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교육의 재료로 쓰느냐, 이거 그 다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여기 플로어로 다시 넘어가세요. 저는 갈마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동기는 저희 그 갈마동 마을이 이제 큰 마을이라는 공동체 큰 마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원투룸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그 생활을 하면서 사실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그 나오는 재활용품 중에
특히 그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제 그 재활용에 쓸려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거를 저희가 교회에서 일정 그 쓸 수 있는 애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그 나눔을 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표님 강사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볼 때 이게 이 장난감이 엄청난 양이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떤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이런 가치를 더 이렇게 증식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이제 교육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지만서도 그 나오는 그 제가 말하자면 그 장난감을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소통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큰 마을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 그럼 그걸 갖다 쓰레기로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떤 소통 공간. 예를 들면 저희 뭐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와가지고 다시 나눔을 해서 그 어떤 장난감이 다시 어떤 분해되고 쓰레기로 되는 것보다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사용과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재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그런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사용 나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재활용의 단계를 보면은 제일 위에 단계가 재사용이에요, 리유즈예요. 그 다음에 뭐 리사이클 뭐 이렇게 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 원료 재활용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일정 정도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그 서로 나누고 서로 바꿔 쓰고 하려면은 그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혁신 공간이라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게라지 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매주마다 그 재활용 그 거리가 열리거나 막 그런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플리마켓 같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뭐 업체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당모 마켓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한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상업적인 곳이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장난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책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셔야 되는 게 다시 쓰지 않아야 될 장난감들이랑 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책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 옛날 아직까지도 읍니다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은 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문제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고 이렇게 밤새도록 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재활용하고 조금 쓰고 그런 요건이 돼 있으면은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책 보고 한 500만 원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500만 원 벌 거 한 200만 원만 벌고 나머지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텃밭을 일군다든지 아니면 재활용 그런 그 리사이클 한다든지 해서 생활비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소비를 너무 그 강요해. 그러니까 마치 뭘 사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난감도 이거 충분히 이거 안 사줄 필요 없는데 막 미친 듯이 사라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장난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놀이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것은 친구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놀 수 있는 시간에 부모들은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돈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준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빨리 환경의 문제는 소비를 좀 줄이고 욕구를 좀 억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가 되지 않으면 마을을 회복하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또 소비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폼의 문제로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짧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레고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프로로 보내지 않는 이상 모든 장난감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레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난감을 재활용한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고는 단일 재질로 돼 있어요. ABS 조각으로 단일 재질가 버려진 레고 같은 경우는 그 레고 그 자체로도 되게 비싸고요. 레고 그 자체로도 뭐 중고 레고는 되게 비싸고 그 레고를 수거해가지고 레고를 만든다라고 레고 코리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스포드 이런 블럭류들은 이제 그게 쉬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복합 물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로 되어 있는 장난감들은 재활용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어떻게 순환이 되나라고 봤는데 찾아보니 그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집어넣어서 재활용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중간 집화장에서 이게 분리가 돼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기는 진짜 양심에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이렇게 50cm 아래의 플라스틱 장난감은 사단법인 투루로 보내십시오. 그럼 거기서 재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점을 왔다면 어떻게든 처리를 할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근데 가끔 보낼 때 보면 너무 막 똥기저귀도 보내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렵게 장난감 재활용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활용하겠습니다. 50cm 이상의 장난감은요? 이하. 이하만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투루 50cm 이하 장난감은 네, 보시고요. 사실 복합 재질로 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 플러스 또 사회적 의미, 가치, 교육 이렇게 지금 되어진 것 같아서 더 풍성해진 오늘 프로그램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이제 되어져서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중환경운동연합 또는 사단법인 투루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일주일 후에 다시 저희가 유튜브 대중환경운동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니까요. 편집해서 올리니까요. 오늘 혹시 이렇게 다 듣지 못하시거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편집된 영상본을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 강의 끝나고 나서 또 활동 미션을 좀 드리잖아요. 네. 저번 주 활동 미션은 다이어리를 한번 적어보는 쓰레기 다이어리,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적어보는 활동 미션을 좀 드렸는데 혹시 더 참여하고 싶으신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미션은 복합 재질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볼펜이라든지 뭐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하나의 재질로 되지 않아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 다 분해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한번 분해해서 분리배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활동 미션은 복합 재질로 된 여러 가지 물질의 분리배출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강의는 프레시스 플라스틱이라는 직접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강의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강의니까요. 참여해 주시고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